또 하나가 이 보관의 문제입니다. 써가지고 어디 책갈피에 잘 넣어놓다가 나이 먹으면 나이 안 먹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이 먹으면 더더군다나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어디다가 내가 이게 유언장 써서 보관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편하게 유언장을 두면은 자식놈들이 아무나 꺼내보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 재산 나보다 동생한테 더 준대? 그리고 시비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골칫거리인데 이 온라인으로 보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이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쉽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유언을 많이 작성하는 것이 또 저희의 바람이라면, 이렇게 많이 남겨진 디지털 유언을, 잘 보관하고 또 보호하는 것이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남김의 디지털 유언은 안정성과 무결성과 보안성 이 세 가지를 핵심 기술로 지금 적용을 했는데요. 먼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금융권 수준의 국정 인증 암호화 시스템 등을 적용해서 시스템의 보안성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나의 디지털 유언에 있어서 내가 남긴 유언이라는 어떤 유일성과 또 유언이 유의 변조가 안 됐다는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무결성을 저희가 완벽히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적용한 블록체인 기술은 모바일 공무원증 또 잘 알고 계시는 대국민 상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만큼 기술에 대한 신뢰성도 저희가 확보를 좀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 서비스를 통해서 향후 디지털 시대에 걸맞춰서 대한민국 모두가 웰다잉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유언을 통해서 웰다잉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또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나름의 민간 기업으로서 그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보관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부재한가 봐요. 그래서 일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게 10여 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인근 도시가 다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새로 정비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을 소유했던 노인들은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들에게 이 재산이 그것도 아마 지방에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들인가 보죠. 그래서 재산 가치가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길을 내고 헐고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은 4년 전인 18년부터 국가가 유언장을 보관해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도 공공부문이 유언장을 쉽게 또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모바일 시대에 온라인 유언장 보관 서비스가 역할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게 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를 해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종이로 쓰는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작성하거나 또는 공증을 하는 그러한 오프라인의 유언장 쓰기보다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점이 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현존하는 말씀하셨던 자필이나 공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증 같은 경우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어떤 합당한 또 비용을 또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오프라인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또 막연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이 모바일 디지털은 모바일이라는 어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내가 유언을 남기고 싶을 때 남길 수 있고
또 공증이나 자필은 사실은 보관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이 업데이트라든지 수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그에 또 합당한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바일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에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 내가 완성한 유언장을 언제든지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강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남김 서비스, 즉 모바일 디지털을 이용한 유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연말 지나면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그 큰애한테 재산을 좀 더 주는 게 큰애가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더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남김에다가 의뢰해서 내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희 남김 서비스는 본인의 어떤 유언은 본인이 직접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인 절차 별도 없이 초기 들어가는 인증 절차를 통해서 내가 완성한 유언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유언장을 한번 쓰면 또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이런 걸 한번 해놓으면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걸로 또 그 손대기가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연명의료 사전 의향서도 취소할 수 있고 변경할 수가 있어요. 유언장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전한 거기 때문에 내 뜻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 등록이나 작성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언장을 쓰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유언장을 쓰는 것을 쉽게 생각해라. 그리고 언제든지 없애버리거나 또는 바꿀 수가 있다. 이거를 좀 전달하고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언장을 내가 자필로 써서 보관하고 있을 때 고치기는 쉽죠. 근데 공증을 했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을 땐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맞습니다.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온라인에 유언장을 보관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그 작성 절차 내지는 수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유언장 쓰는 문화를 우리가 확산하는데 유언장 쓰는 거 정말 쉬운 일이다. 내 생각대로 그냥 편하게 내 방식으로 쓰면 된다. 다만 자필로 그 인적 사항을 또 정확하게 기록해야 유효하다.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전제하에서 유언장을 쉽게 쓰고 또 언제든지 찢어버리거나 새로 쓸 수 있다. 한번 쓰면은 거기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잘 이해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이니까 훨씬 더 그런 점에서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게 다시 이해가 됩니다. 네. 또 이 온라인 모바일 디지털 서비스 이 남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유언장을 써서 보는 것보다 편리한 점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연락 관련돼서도 자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내가 어딘가에 숨겨놓거나 어딘가에 책갈피에 놨을 때 그거를 누군가에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의 소중한 유언이 누군가에 전달이 안 됐을 때 그 안타까움은 사실은 개인마다 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 디지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정된 연락처한테 보관이 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남김에 유언장을 작성해서 보관 상태가 되면 그게 끝나면 당연히 부부간에는 배우자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니까 아들, 딸에게 내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남김에다가 보관시켜 놨으니까 내가 죽게 되면 바로 이 유언장을 확인해서 내 유언 내용대로 처리해달라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내가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를 남겼다는 거를 알려줄 수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더라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열람자한테 작성자가 열람자한테 유언을 남겼다라는 그런 메시지 알림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네, 맞습니다. 연말마다 보낸다고요? 그 부분은 응. 이제 시스템적으로 응. 안 보낼 수도 있고 응, 또 응. 보내실 수도 응, 있습니다. 응. 예. 뭐 그것보다는 네. 어쨌든 내가 유언을 작성했다는 걸 그 유언장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아무래도 직계 가족, 배우자와 직계 이제 비속이라 그러는데 자식들에게 알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려놓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유언장을 필요할 경우에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도 들어와서 확인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되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돌아가시거나 사망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유언장을 중간에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네, 맞습니다. 뭐 항의하고 뭐 네, 고쳐달라고 맞습니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죽었을 때 그것이 이제 내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어쨌든 걱정이 내가 죽었다는 것이 이 남김에 전달돼서 유언장 작성자 원혜영이 죽었으니까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걸 전달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러면은 결국 또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 남김에 보관했다니까 그거 내가 찾겠습니다 하고 문의를 하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종이로 쓴 유언장도 써놓고 전달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게 여기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언을 작성한 작성자가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사망을 하셔서 경황이 없거나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저희 시스템적인 알람을 통해서 유언을 남기셨다는 걸 보고 다시 들어와서 그 유언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필이나 특히 자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어디에 났다는 걸 모르게 되면 그거를 열람자가 평생 열람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계속 그 유언은 남아있을 거고 그 유언이라는 부분들을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사망하신 유가족분들이 유언이 남겼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유언이 열람을 하기 싫으신 분 아니고서는 열람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구성을 좀 했습니다. 네, 남김이 아주 새로운 시대, 디지털 시대에 정말 거기에 맞는 유언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렇게 이제 실용화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일을 했다고 저도 좀 칭찬드리고 싶고.